발음번역 고전 명작 7화 진주. 키노는 느린 도마뱀처럼 조심스럽게 매끄러운 돌등성이를 타고 내려갔다. 그는 큰 칼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목걸이를 돌려 등 뒤로 늘어지도록 했다. 그는 미끄러지지 않게 손가락을 쭉 펴서 바위를 움켜잡았고 맨발로 딛고 버티며 가슴을 돌에 기대었다. 자갈이 구르는 소리나 한숨소리, 바위에 맨살이 미끄러지는 소리, 어떤 소리든 밑에 있는 감시자들을 깨울 수 있었다. 이 밤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소리든 그들은 알아차릴 것이었다. 하지만 밤은 고요하지 않았다. 물가에 있는 작은 청개구리가 새처럼 짹짹거렸고 매미가 내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바위 틈을 채웠다. 그리고 키노 자신의 노래, 적들의 노래가 거의 잠든 것처럼 낮게 고동치며 머릿속에 울렸다. 그때 가족의 노래가 암컷 퓨머가 으르렁대듯 사납고 날카롭게 교활한 소리를 냈다. 가족의 노래는 이제 살아나서 그를 어두운 적들이 있는 아래로 이끌었다. 매미도 그 멜로디에 맞춰 거친 소리를 내는 것 같았고 청개구리도 그 장단에 맞춰 노래하는 듯 했다. 키노는 매끄러운 암벽을 그림자처럼 조용히 기어 내려갔다. 맨발로 몇 인치만 살짝 움직여 발가락들이 돌을 움켜잡으면 다른 한쪽 발이 또 몇 인치 움직였고 한쪽 손이 살짝 아래를 짚고 나서 다른 쪽 한 손이 내려온 뒤 온몸이 내려오며 거의 보이지 않게끔 움직였다. 들킬까 염려되어 키노는 입을 벌리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도록 조심했다. 만약 보초가 움직임을 느끼고 그의 몸이 있는 어두운 곳을 유심히 살펴본다면 그를 알아챌 수도 있을 것이었다. 그 때문에 맨 아래에 다다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마침내 내려온 그는 키 작은 종려나무 옆에 쭈그려 앉았다. 그의 심장은 번개같이도 뛰었고 그의 손과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웅크린 채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길고 느리게 호흡했다. 이제 적들과는 겨우 5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그는 그 사이에 있는 지형을 기억해내려고 했었다. 달려들 때 발에 걸릴 만한 돌은 없었던가? 그는 근육이 오랫동안 긴장한 탓에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느끼며 다리를 주물렀다. 그러고 나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동쪽을 바라보았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달이 떠오를 것이고 달이 뜨기 전에 공격해야 했다. 그는 보초의 윤곽을 볼 수 있었지만 자고 있는 두 사람은 시야 아래쪽에 있어 보이지 않았다. 키노는 반드시 보초부터 찾아 망설임 없이 재빨리 해치워야 했다. 그는 조용히 부정 목걸이를 어깨 위로 끌어당긴 뒤 칼의 뿔 손잡이에서 고리를 풀었다. 그가 웅크린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 달의 은빛 가장자리가 동쪽 지평선에 떠올랐고 순간 키노는 너무 늦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 수풀 뒤로 자시 주저앉았다. 달은 낡고 누더기처럼 보였지만 바위 틈으로 강한 빛과 그림자를 드리웠기에 키노는 이제 웅덩이 옆 모래밭에 앉아있는 보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보초는 달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담배에 불을 붙였고 성냥불이 잠시 그의 시커먼 얼굴을 비췄다. 이제 더 기다릴 수 없었다. 보초가 고개를 돌릴 때 뛰어오르리라. 키노의 다리는 스프링처럼 뛰어오를 준비를 하느라 긴장하고 있었다. 그때 위에서 아주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보초는 고개를 돌려 귀를 기울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잠자던 사람 중 한 명이 땅 위에서 뒤척거리다 깨어 나지막이 물었다. 뭐야? 나도 몰라. 울음소리 같던걸? 그것도 아기 울음소리 같았어. 보초가 말했다. 잠자고 있던 남자가 말했다. 에이, 코요테 암컷이 쓰레기나 뒤지고 있는 거겠지. 코요테 새끼가 아기처럼 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 키노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눈으로 들어가 쓰라렸다. 작은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보초는 언덕 옆에 있는 어두운 동굴을 올려다보았다. 코요테겠지? 그가 말했다. 그가 소총을 조준하고 장전하는 딱각 소리가 키노의 귀에 들렸다. 코요테라면 이거 한 방이면 조용해지겠군. 보초가 총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키노가 반쯤 뛰어올랐을 때 총성이 울렸고 그의 눈에는 총신이 번쩍이는 장면이 새겨졌다. 큰 칼이 번뜩였고 으드득 소리를 내며 깊이 박혔다. 칼이 목을 통과하여 가슴을 깊게 찔렀고 이제 키노는 끔찍한 기계가 되어갔다. 그는 칼을 비틀어 빼면서 소총을 움켜쥐었다. 그의 완력, 움직임, 속도는 기계와도 같았다. 그는 급히 돌아서서 앉아있는
남자의 머리를 멜론처럼 때렸다. 마지막 남은 남자는 개처럼 허우적대다가 웅덩이로 미끄러졌고 미친 듯이 물줄기가 내려오는 절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손과 발은 머루 넝쿨에 엉켜 버둥댔고 그는 일어나려 애쓰면서 울먹이고 횡설수설했다. 하지만 키노는 강철처럼 차갑고 무서웠다. 그는 유유히 총을 장전하고 나서 총을 들어 유유히 조준하고 발사했다. 적이 뒤로 쓰러져 웅덩이 속에서 구르자 그는 웅덩이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두려움에 휩싸인 눈이 달빛 아래 보였고 키노는 총을 조준해 그 두 눈 사이에 쏘았다. 그러고 나서 키노는 머뭇거리며 서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그의 뇌 속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청개구리와 매미는 조용해졌다. 그때 핏빛 각성 상태에 있던 키노의 머리가 명확해졌고 그때서야 그는 돌산 옆에 작은 동굴 안에서 들려오는 통곡소리, 신음소리, 점차 커지는 발작적인 울음소리가 죽음을 슬퍼하는 오열임을 깨달았다.